그리고 이들이 열광하는 대상은 누구인지, BTS가 뭐냐, BTS가 그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글로벌한 가수가 됐고 가사가 뭐가 좋길래 이 사람들이 열광하는지를 한 번쯤은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좀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끊임없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인간관계에서는 그냥 말로만 되는 거 없습니다. 선배든 후배든 차도 사주시고 밥도 한번 사주시는 투자금을 해야 그게 나중에 저희한테 다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시간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꿈꾸는 사람은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 꿈꾸는 클래스. 안녕하세요, 유인경입니다. 저는 경향신문에서 30여 년간 기자 생활을 했고요. 지금 정년퇴직 이후에도 작가 그리고 방송인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60여 년의 삶을 살고 30여 년 이상의 기자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요. 뭔가 평화로운 분들, 원하는 것을 이룬 분들의 특징은 탁월한 재능이 있다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굉장히 좀 여유로운 관계를 맺는 사람들, 주변이 풍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인간관계에서 시시콜콜 그렇게 아픔을 갖다가는 100년의 삶을 굉장히 우울하게 보내야 될 것 같고요. 또 5세대가 함께 하지 않습니까? 뭐 꼰대, 베이비 부머, 뭐 X세대, MZ세대 이렇게 세대가 다른 사람들과 지내면서 마찰도 심하고 갈등도 심할 텐데 우리가 하는 일이라거나 또 가정에서 조금 더 행복을 누리고 원하는 것을 성공을 이루려면 그리고 이 주제처럼 꿈을 이루려면 관계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던 분들 또 책을 통해서 본 사람들 중에서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A, B, C, D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A는 뭐냐 하면 accept입니다.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뭘 받아들이냐면 저와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른 이들은 생각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취향도 다를 수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갈등이 뭐냐면 왜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할까? 왜 우리 남편은 이렇게 말을 하지? 그리고 왜 내가 낳은 자식인데 이렇게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지? 등등등등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분노와 갈등이 생기고 아름다운 가정도 지옥이 되는 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세대 갈등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존중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꼭 그렇게 예의가 없다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아, 우리는 오래 살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는구나. 혹은 어르신들한테는 뭐라도 배울 게 있겠지. 이렇게 서로 나이 차이는 다르지만 다 같은 시대를 호흡하는 사람들이란 걸 인정을 하고 나면 정말 어르신들 싫어, 꼰대 싫어, 뭐 요즘 Z세대들 이상해 이런 갈등이나 소모적인 피로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받아들여야 되고요. 저는 사람은 이해와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도 이런 다른 점이 있네.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할 때 이런 말을 하는구나. 연구를 한다면 조금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일 좋은 건 그래, 나랑 달라도 괜찮아. 내가 남과 달라도 괜찮아. 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B입니다. B는 뭐냐면요. Be myself라는 겁니다. 나를 알고 나다움을 보여주기라는 건데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흔히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타인에게 지레짐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남들이 좋아해 주겠지. 내가 이런 선물을 하면 저 사람이 기뻐해 주겠지. 이렇게 지레짐작을 해서 너무나 자신의 주관성이나 정체성을 숨긴 채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주려고 노력하다 보면 서로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야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스스로가 기특하겠지만 내가 잘해주려는 게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든가 혹은 그 사람이 왜 당신은 이랬다 저랬다 해 라고 할 경우에 많은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시어머니에게 너무 잘 보이려고 희생했다가 나중에 굉장히 고부 갈등이 된다든가 상사에게 조금이라도 잘 보여서 진급이라든가 뭐 원만한 직장 생활을 추구하려다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 못하고 휘둘리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색깔을 찾는 게 중요한데요. 뭐 이건 너무 철학적인 화두가 아니라
나답다라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별로 어렵지 않고요. 제일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안하고 싶은 건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간단하게는 나는 어떤 음료를 좋아하지? 커피인가? 아니면 다른 주스류인가? 아니면 나는 과일 중에는 어떤 과일을 좋아하지? 근데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커피라고 하더라도 나는 따뜻한 아메리카노인데 원두는 콜롬비아 원두였으면 좋겠어. 신맛보다는 고소한 맛이 좋아. 이럴 경우에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따뜻한 아메리카노 고소한 것이요. 이렇게 되면 그 커피 한 모금 마셨을 때 행복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주문할 때 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엉뚱한 거 갖고 와서 소모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꽃들이 왜 아름다울까요? 꽃들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장미도 있고 매화도 있고 각각 고유의 색깔과 빛깔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여러분의 빛깔을 스스로 찾아서 남들에게도 좀 소통을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꼭 좋아하는 리스트만이 아니라 나는 이건 정말 싫어. 나는 이 일을 할 때마다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기분이 안 좋아. 피로해져. 라는 목록도 한번 여러분이 직접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난 청소하는 게 너무 싫어. 나는 어떤 밤에 하는 일은 못하겠어. 아니면 식성에서도 나는 이 음식은 못 먹겠어. 이렇게 한번 적어두시면 그 일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시라는 거죠. 청소를 하기 싫으시면 로봇 청소기를 사시던가 아니면 조금 더 부업을 하셔서 가사 도우미를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그런데 술 마시는 척하고 사회생활에 관계를 늘려야 되겠다고 술자리에 참석해서 억지로 술을 받아 마시다가 실수를 저지르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저는 다른 건 다 잘 먹겠는데 술은 못 마셔요 라고 얘기를 하면 굳이 비싼 술 저에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확실히 하셔야 다른 사람하고의 커뮤니케이션도 잘 될 뿐더러 저 친구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어. 저 친구는 이거는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기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Be Myself에서는 내가 정말 끝까지 가져갈 취향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나는 책 읽는 게 참 좋은 사람이다. 나는 산책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나는 춤출 때 너무 행복하다 라고 하면 그게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나는 뭐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식하게 되는 거죠. 100세 시대에는요, 어느 분도 정년 이후에 30년, 40년을 명함 없는 인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명함 없는 인생에서 스스로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것, 자기의 표식이 될 수 있는 거는 취향이거든요. 저는 뜻밖의 바느질을 잘합니다. 바느질을 잘하는 아줌마 혹은 바느질 잘하는 할머니로 늙어가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유의 빛깔을 남들에게 맞춰주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의 빛깔과 기호를 찾는 과정이 다른 사람하고도 원만한 관계, 그 다음에 서로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Be Myself 다음에 C겠죠. C는 뭐냐면 초이스입니다. 인간관계는 무조건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 게 다행인 것은 아닙니다. 많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우리가 정작 아플 때 약이라도 사줄 수 있는 친구 혹은 내가 하소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숫자가 적어도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랑 끝까지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5명만 된다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신경을 긁는 친구들 혹은 우리의 시간을 너무 함부로 대해서 야 밥사 내 얘기 좀 들어봐, 나 잠깐 시간 비는데 1시간만 내줘, 이런 시간 도둑들 혹은 항상 우리만 보면 너 얼굴이 왜 그러냐, 너 이상하다, 하지 마라, 이런 친구들하고는 아주 딱 가위로 자르듯이 끊으라는 게 아니라 서서히 멀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고요. 서로의 선을 넘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선, 제가 밝히고 공개하고 싶지 않은 선을 넘는다면 그 사람에게 냉정한 얼굴로 지적을 하지는 않더라 하더라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건 약간 사인을 보내줄 수 있는 거고요. 또 우리도 반면에 다른 사람들하고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너무나 사적인 문제에 관여하거나 선을 넘지 않도록 우리의 옷깃도 한번 여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얼마까지 꼭
꼭 죽을 때까지 가리라는 걸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기운이 돼주는 친구들하고는 좀 더 끈끈하게 이어가시고 우리에게 조금 독이 되는 친구들, 기분이 나빠지는 친구들하고는 관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2023년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고 지금 발표된 117세의 할머니가 계세요. 시카고에 살고 있는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의 장수 비결을 물었더니 나는 독이 되는 인간하고는 안 만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 친구를 만나면 약간 독가스 마신 것 같아, 이런 친구가 있다면 좀 피하시고 거리를 두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드디어 D로 왔어요. 다이아몬드입니다. 고귀한 관계라는 게 아니고요. 다이아몬드의 특징이 뭐냐면 각이 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다듬어야 됩니다. 연마를 해야 빛이 나는 거죠. 갈고 닦아야 되는 거죠. 각이 진다는 건 뭐냐면 각계 각층의 사람들하고도 좀 많은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꼭 내 동창, 우리 가족 뭐 이렇게만 한정된 범위에서만 하면 우리의 시각이 좁아지고 편협하게 됩니다. 나이 어르신분도 만나고 또래들하고는 당연히 만나고 젊은 층하고도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나이 어르신들 만나면 기 뺏겨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 저는 지식은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서 얼마든지 검색할 수 있지만 지혜는 밥그릇 수에서 나온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도 늙어서 몸은 쇠하고 있지만 젊었을 때에 비해서 조금 지혜로워졌어요. 혀를 깨물는 때도 알고 참을성도 좀 길러지는 것 같습니다. 살아보니까, 겪어봤더니, 가봤더니, 먹어봤더니 이런 체험에서 나오는 지혜는 어르신들한테 배우셔야 되고요. 또래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동년배들의 아픔이라든가 공유할 정보를 나누시면 되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아랫사람들, 푸릇푸릇하는 사람들은 요즘 세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가치관은 어떤 걸까? 이런 것들을 나눠봐야 됩니다. 요새 굉장히 인공지능도 나오고 사실 워낙 비밀번호도 많고 그래갖고 정말 스마트폰 하나 다루는 것도 어려운데 이때 적절한 관계를 잘 유지하시면 그들하고도 친구가 되고요. 유행어를 따라하라는 게 아닙니다. 유행어를 따라 한다고 해서 그들이 젊으시네요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런 축약어를 쓰는지, 그리고 그 줄임말 속에 어떤 걸 내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열광하는 대상은 누구인지, BTS가 뭐냐, BTS가 그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글로벌한 가수가 됐고 가사가 뭐가 좋길래 이 사람들이 열광하는지를 한 번쯤은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좀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끊임없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기독교인이라면 11조에 익숙해 있을 텐데 인간관계에서는 그냥 말로만 되는 거 없습니다. 선배든 후배든 차도 사주시고 밥도 한번 사주시는 투자금을 해야 그게 나중에 저희한테 다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시간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이 엠퍼스입니다. 공감과 반응이죠. 관계는 상호작용에서 이어집니다. 나 혼자 관계를 유지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와에서 상호작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격렬한 공감. 그렇구나. 맞아. 바로 그거야. 잘했네. 잘했어. 이런 말들, 리액션들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제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안 웃어주면 굉장히 속상합니다. 카톡에 문자 보냈는데 읽고 씹었다 그러면 심지어 안 읽었어? 왜 나만 이래? 이럴 때 굉장히 무뎌집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거 아니면 적절하게 반응도 해주시고 감사하다고도 하고 이런 표현들에서 나온 겁니다. 모든 말은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줘야 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주면 안 됩니다. 그분에게 칭찬을 할 때도 그 사람이 들어서 기분 좋은 말, 내가 위로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들었을 때 정말 고마워, 이런 위로를 해줘서 고마워 라는 말을 우리가 한 번쯤은 위로를 해줘야 될까? 아니면 덕담을 해줘야 될까 할 때 30초만 혀를 깨물고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이 이 말 들어서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 대부분 아시잖아요. 아픈 분들한테는 왜 아파? 이게 아니라 괜찮아, 나아질 거야.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게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과 관계보다 나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수시로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나와 관계를 잘 지내셔야 됩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영국의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오래 지속되는 로맨스는 나와의 로맨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해주면서 100살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는 훈련을 매일매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고요.
행복 자체가 길이라고 합니다. 석가모니의 말씀입니다. 늘 매일매일을 행복으로 여러분들이 채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